자, 안녕하세요. 인천여우입니다. 정오의 데이트. 자, 오늘도 좋습니다. 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19 국내 데이터인데, 지난 5월 말경에 79명까지 늘었다가, 그때 이제 이태원 클라스가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쭉 좀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또 종교 학원 이런 데서 감염이 좀 생기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까지 좀 늘었다가 오늘 조금 또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 코로나는 결국 좀 사라지지 않겠나, 힘이 좀 약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뭐 태풍이 좀 불면은 사라질까요? 코로나라는 것이 원래 습하고 기온이 좀 높으면은 좀 비실비실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6월달 뭐 하순돼서 태풍이 불기 시작하고, 또 이제 우리 원래 6월달이 그 장마의 계절이죠. 요즘은 장마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장마, 그래서 좀 습하고 기온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좀 약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코로나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자, 일단 뭐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조정이에요. 삼성전자도 좀 조정이고, 좀 조정인데,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올랐으니 좀 쉬었다 가는 건 나쁘지 않고, 오늘 어디가 많이 매도해서 조정받는다라기보다는 매수가 좀 강하지 못해서, 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좀 조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들이 오늘 3,500억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그리 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크게 조정받는 것은 단기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 좀 쉬었다 간다, 이런 개념이 맞아요. 좀 쉬었다 간다. 오늘 분차트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장 출발할 때 2191, 2200 근처로 가서 저항 라인 근처에 가니까 이제 매수가 좀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쭉 좀 밀리는 거고,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가 훼손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봉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죠. 3일 급등 이후에 오늘 갭 상승했다가 고점에서 매물 맞는 이런 모습이고, 요 이제 2200 근처, 요 근처에서 여기 이제 매물대가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조금 매물 맞고 갈 겁니다. 매물을 좀 소화하고 갈 거예요. 21선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61선 하락이 이제 좀 멈추고 61선이 살짝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건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선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요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기선을 돌파하겠죠. 요거가.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61선이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으니까 61선마저도 돌아서 가지고 쭉 올라와서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해서 전체 지수가 정별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 가는 모습은 당연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볼 때에 강한 상승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뭐 조정받을 수 있고, 오늘 저녁에 뭐 뉴욕 증시도 조정받을 수 있겠죠. 다우도 바짝 올라오고 있는데 장기 라인에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조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다.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자고요. 프랑스도 최근 들어서 바짝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독일도 바짝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짝 올라왔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상승세의 흐름 자체가 그 무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증시는 예전에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돈의 힘으로 올라가던 때랑 똑같습니다. 그때도 일단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경제가 따라서 좋아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경제 나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경제 나쁜 건 과거의 얘기고, 앞으로 여러가지 조치와 정책 때문에 경제가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쭉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동차 조정이죠. 현대차에서 조정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조선주는 뭐 많이 올랐다기보다 한 번 반짝였다가 좀 거고, 건설주도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좀 조정이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은행주들 3, 4% 정도 오늘 조정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또 증권주도 매물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당연히 좀 매물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컨택트 종목들이 소위 이제 전통 산업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고 오늘 매물 나오는 상황이고, 반대로 경기 소위 언택트 종목분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뭐 반등 나올 때 좀 됐는데, 이게 주도주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주도주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네이버, 카카오 조금 반등 나왔고,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 주도주는 맞아요. 장기 주도주는 맞는데 지금 당장은 단기 주도주로 전통주들, 그러니까 이제 전통 산업의 대장주들, 또 경기라고 보면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가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들도 경기 민감주가 맞고, 왜냐하면 뭐 쇼핑몰들 이런 거니까, 그쵸? 경기 민감주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 과정에 있는데, 단기 조정받고 이제 그 대반등의 흐름 이런 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네이버, 카카오들의 반등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카페24 모양이 좋아요. 쭉 올라갔다 밀리긴 했지만 카페24, 다음에 코리아센터 이런 것들 좀 모양이 좋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이지 않습니까? 이커머스, 그러니까 쇼핑몰 쪽이죠. 온라인 쇼핑몰인데, 카페24나 코리아센터는 조금 달라요. 온라인 쇼핑몰을 자기네들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온라인 몰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원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백화점 스타일이죠. 백화점이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그 업체들이 좀 입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마트 같은 데는 직접 본인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팔죠. 그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 같은 데는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파는 그런 이제 형태고, 여러분들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쇼피파이라는 종목이죠. 쇼피파이. 근데 그 종목이 이제 일종의 개별 온라인몰을 지원하는 모습,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쇼피파이 리포트, 쇼피파이랑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오늘 나온 거, 여러분들 참조할 거는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게 있어요. 유한타증권. 그래서 쇼피파이하고 코리아센터, 카페24 이런 내용인데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쇼피파이랑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쇼핑몰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백화점과 비슷하게, 백화점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백화점은 특이하죠. 다른 나라 백화점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은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개별 브랜드가 입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이 그 쇼피파이 같은 스타일이고,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코리아센터, 카페24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양에서는 좀 급하게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네이버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또 뭐 쿠팡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쿠팡도 자기가 직접 이제 모든 걸 다 운영하죠. 근데 코리아센터나 카페24는 개별 기업의 그 온라인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주목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를 아직 매수할 때는 안 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카페24나 코리아센터 정도만 주목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오늘 지금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좀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중으로는 이 경기 민감주의 눌림목에서의 매수, 이게 맞다고 봐요. 오늘 현재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또 그 2차전지 종목들도 괜찮아요. 2차전지도 LG화학이 올라가고, LG화학 좀 올라가고,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죠, LG화학이.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가고, 그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 LNF, 뭐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주가가 뭐 장기로 봤을 때 꼭 우리가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에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꼭 우리가 이제 매수해야 될 그런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주도주는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주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 주도주는 경기 민감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과 내일 상간에 매수를 해야 될 종목군은 첫 번째가 삼성전자.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지지리도 못 올랐죠. 제가 오죽하면 방송에다 대고 모질이다 그랬죠. 모질이. 지지리도 못 올라온 정말 대표적인 찌질이 종목이 삼성전자였죠. 대표적인 찌질이 종목 삼성전자였는데 우리 방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요 위치에서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매집을 했고 어제 급등 나왔고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아직 팔 때 아니죠. 이거 오히려 저점 매수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상간에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더 사야 된다. 저점에서 아직 이 종목이 뭐 고점 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길게 봤을 때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은 뭐 반도체 경기도 좋아지겠죠. 또 삼성전자는 사실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또 애플 같은 종목에 비해서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한국에 있으니까 아시아에 있으니까 좀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는 그러죠. 삼성전자 본사를 갖다 뉴욕으로 옮기고 나스닥이나 요런 데 상장을 해라. 그러면 뭐 제대로 된 평가 받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해요. 뭐 알리바바도 물론 ADR로 하지 않고 직접 중국을 떠나가지고 홍콩을 떠나가지고 뉴욕 증시에 직접 상장을 하면 더 평가를 받겠죠. 알리바바도. 뭐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도 직접 뉴욕 시장에 상장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뭐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고 이번에도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못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그냥 뭐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매도 많고. 근데 오늘 제가 삼성전자 모양을 보니까 쇼커버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 쇼커버. 지금 좀 그렇지만 아까는 CLSA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은 삼성창구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오네요. 삼성전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외국인들의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매수 관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매수 관점이다. 주가 좀 올라왔는데 뭐 근데 주가는 진짜 안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직접 매물은 이제 58,000원부터 나올 텐데 이번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맞아요. 여기 이제 6만원대를 돌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주로서 이제 2200을 돌파하고 2400, 2600을 돌파할 때 좀 선두에서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또 업황 자체도 작년까지의 부진을 극복하고 올해부터 업황이 좋아지는 타이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멈칫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실적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점 매수가 맞다. 아직까지 저점에서 맞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거 조금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좀 조정받으면 매수 들어가야 돼요. 아직은 조금 매수하기 좀 이릅니다만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5일선 붙여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야 될 것은 이 전통주 경기 민감주의 저점 매수다라고 봅니다. 저점 매수. 그래서 이렇게 좀 5일선까지 조정받을 때 뭘 사야 되느냐는 것도 그래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좀 눌림목 조정받으면 5일선 붙여 사라. 그런 관점. 자, 두 번째 신한진유나 KB금융이 아직은 조금 좀 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이나 월요일 돼가지고 5일선 붙여서 신한지주나 KB금융 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전통주에서 좀 눌림목 조정받을 때 5일선 붙여 사면 됩니다. 5일선 붙여서 그러면 되고 또 예를 들어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 마찬가지고 한국조선이라든가 현대미포 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조선과 현대미포 같은 것도 5일선 붙여서 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5일선 붙여서 매수하면 그게 정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물론이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종목군들, 또 뭐 삼성엔지나 GS건설, 현대건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가 이제 오늘 마이너스 1% 정도인데 5일선 붙여서 하면은 싸게 사는 거예요. 현대건설도 오늘 보면은 저점 매수의 위치죠. 저점 매수의 위치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은 정답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점 매수하자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 내리면은 오늘의 전략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또 조선주에서 한국조선, 현대미포조선, 또 은행주에서 KB금융, 신한지주 오늘한 종가쯤 돼가지고 아니면 내일 그 위치에서 저점 매수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택트 종목들은 아직은 매수하기 조금 빠르다라고 봅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아직은 조금 빠르다. 오늘 좀 반등 나오지만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상승세에 비해서. 아직 카카오 네이버는 살 때는 아니고, 다만 카페24호 코리아센터 같은 것은 요런 조정 위치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카페24호 코리아센터는 최근 들어 미국에서 가장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쇼피파이거든요. 최근 미국에서 급등하는 종목은 쇼피파이하고 쇼피파이하고 줌 커뮤니케이션 들어보셨죠? 요즘 가장 급등하는 종목이 그거예요. 쇼피파이하고 줌 커뮤니케이션. 줌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나라에서 뭐가 비슷할까? 없어요. 이게 뭐 화상 그 회의하고 뭐 그런 종목인데, 또 뭐 원격 교육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있을까? 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네이버 카카오에서 하나? 아니면은 카카오 TV 같은 거가 그런 걸까? 아니면 아프리카 TV? 근데 쇼피파이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종목이 이제 카페24 코리아센터 같은 건데, 요거는 개념 자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쿠팡 같은 거나 아마존 같은 거는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사와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판매를 하는 거고, 쇼피파이는 그게 아니라 개별 브랜드의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대행해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월 얼마를 내라라는 게 있고, 또 매출 대비 얼마 내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백화점 스타일이죠. 우리나라 백화점 스타일은 매출 대비해서 얼마 이제 커미션 먹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스타일이 온라인 쇼핑,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쇼피파이라는 거고, 그랑 비슷한 스타일이 코리아센터하고 카페24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남북주는 오늘 김여정 그 부부장인가요? 김여정 부부장이 그 무슨 그 우리 삐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드러냈잖아요. 삐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항상 불만을 가지는 게 이제 삐라입니다. 삐라. 남쪽에서 넘어오는 삐라. 우리도 옛날에는 삐라에 많이 신경 쓰는 때가 있었는데, 남쪽에서 넘어오는 삐라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아주 굉장히 오늘 보면 김여정이 아주 경로했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드러냈다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통일부에서 또 조금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주가에 별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고, 뭐 사실 뭐 삐라 보내는 게 남북 관계에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북한하고 좀 잘 다독다독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북한에서 이제 큰 뭐랄까 우리가 이제 북한을 쳐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북한을 달래가지고 같이 끌고 가려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삐라 뿌려가지고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김여정이 이제 발끈했는데, 그게 뭐 주가에 뭐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남북 간에 코로나가 좀 물러가면 남북 간에 뭔가 대화가 또 시도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남북주는 좀 기다려야겠다. 아직까지는 뭐 탄력적인 것은 아니에요. 재료가 나오면 사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남북주를 사지는 마시고, 들고 있는 분들은 뭐 좀 지켜봐야겠죠. 당장 재료 안 나오니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면서 지금 대장주는 이제 그 경기 민감 대형주들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 바라겠고요. 삼성전자 괜찮아요. 아직은 여력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조정받아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하는 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저녁 9시에 여러분하고 또 뵙게 되겠고, 저는 또 저녁 오늘 11시에는 TV 방송도 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11시 이렇게 두 번 또 뵙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